안녕하세요, 머장입니다. 오늘 주말인데 다들 오늘 뭐 즐거운 일정이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일상이 즐겁고 새롭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뭐 운동 계획을 했다. 그러면 그 운동을 내가 어떻게 잘 해갈 수 있을지, 나한테 어떤 변화들이 올지, 그리고 중간에 뭐 다시 운동을 복귀하니까는 또 근육통 이런 게 생기면서 나한테 어떤 이제 그런 쾌락 아닌 쾌락을 줄지. 어, 항상 뭔가를 출발할 때는 설렘도 있고 떨림도 있고 아니면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꾸준히 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곧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투자를 시작을 하셨을 때 그 초심 잃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초반에 스타트할 때 그 과정 자체가 기초가 탄탄하지 않았다고 하면 다시 시작해서 그 기초를 탄탄하게 잡고 가면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었던 약간 뒷북인데 특근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근법에 대해서 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제 그 라방 끝나고 저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이제 뭐 혼자 나름대로 차트 예측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방송이 꺼지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녹화 방송을 계속 진행을 했고, 라방을 하다가 이제 특근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제 해외거래소 있는 자금들, 그리고 이제 스테이킹 디파이 자금들을 지금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라고 이제 하셔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크게 걱정 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게 결론이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에 특근법을 치게 되면 이제 이러한 이제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공포 이제 알리는 거죠. 2020년 5월 19일부로 알렸고, 이제 이거에 대한 법이 시행을 하는 게 2021년도 5월 20일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행은 5월 20일부터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마 유예 기간을 줬을 거예요. 이제 특근법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거래소들 언제까지 제출을 해라 라고 했는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아마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원화 거래로 거래할 수 있는 것들을 막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특근법에 대해서 그렇게 막 엄청나게 관심이 없었고, 오늘 아침에 처음 찾아봤어요, 특근법.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걸 뭐 많이 안다고 해서 투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거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 기사 한번 보시면 특근법에 대해서 약간 좀 간단하게 아까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제 앞서 특근법에 따른 두 가지 신고 요건 ISMS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를 받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저도 이제 2017년도에 계좌를 만들었을 때 이제 가상 그러니까 이제 가상 계좌라보기보다는 아이디죠, 아이디. 아이디를 이제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막 그 뭐냐, 계좌 인증이랑 이런 거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는 계좌 인증부터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원래 17년도 막 이때 가입했던 사람들은 계속 이용을 할 수가 있었고, 그 입출금하는 그 통장도 그 K뱅크로 전환되면서 이제 뭐 그것만 이제 본인 인증만 하면은 뭐 이상 없이 다 쓰고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그 계좌 아이디를 만들어 놓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아이디를 만드는 게 막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2018년도 언제였는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타이밍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되냐, 특근법. 자, 음, 자, 거래소를 이제 그 가운데 중개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개인. 이거를 탈중앙화가 아니라 중앙화 거래소라고 합니다. 중앙화. 거래소는 중앙화고 탈중앙화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해되시겠죠? 제가 이 마우스로 쓰고 있는 거라 글씨가 아주 개판인 점 이해 부탁드리고 아무튼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거래소가 있습니다. 거래소는 이제 뭐 업비트, 이제 빗썸, 그 다음에 이제
코인원, 코인원 이렇게 대표적으로 국내 거래소에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절차를 통과를 아마 제출을 했을 겁니다. 기한 내에 제출을 하라고 했었던 거를. 그래서 이상호피 쓰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그런 말도 나온 적이 있죠. 국내 거래소 이용할 거면 3대 거래소. 방금 제가 얘기했던 코인원, 빗썸, 업비트. 이렇게 이용을 하라고 한때는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운이 좋아서 빗썸이랑 업비트로 맨 처음에 잘 이용했었고, 지금은 뭐 걸떠 보지도 않습니다. 죄송한데 저는 이제 애국심이 원래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인데, 국내에는 약간 조금, 이 서민들을 부자를 만들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IMF 때도 정치인들끼리만 이제 뒤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죠. 정치인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직도 저는 깔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겠죠. 항상, 문제가 되는 그러한 요주 인물들은 항상 있을 겁니다. 진짜 어, 여기서 말을 아낄게요. 이미 말을 다 한 것 같은데 여기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특근법에 대해서 약간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이 네이버에 특근법 치게 되면 법률 정보가 나와 있어요. 공포, 아까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2020년 5월 19일 날 발표를 해서 시행을 2021년도 5월 20일 날 시행한다고 나온 건데,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서 법률까지 볼지는 모르셨죠. 근데 이제 법률이라는 거는 내가 알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차후에 뭐 교통사고나 아니면 내가 교통법에 대해서는 알면 매우 좋고, 그리고 이제 뭐 아무튼 법은 알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은 알면은 손해 보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계정은 언제 개정을 했다라는 거고, 이제 특정 금융 거래 정보, 이게 원래 기존에 있었을 건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있었을 거예요. 2011년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02년도인가? 아무튼 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11년도? 2011년도부터였나 봐요. 이거를 2001년도랑 헷갈렸네. 이렇게 이제 생긴 건데, 여기 아래에 보시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그리고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그리고 5번 항목에 보시면 1번 1 및 2, 1과 2, 여기 이거 1, 2 얘기하는 겁니다.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이거를 이제 포함하는 건데, 이걸 대행하는 행위, 중개,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 세탁 행위와 공중협박 자금 조달류 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거래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거래소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고, 이거를 왜 통제하려고 하냐면, 얘네들이 말하는 거는 불법 자금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 너네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알고 있어라. 어설프게 하지 말고 확인할 거 다 정확하게 확인을 해라. 자, 그러면 다른 거래소는 이거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나요? 네, 정확하게 확인 안 하는 경우가 거의 많았습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초창기에 만들 때 그냥 이제 이메일 하나 이렇게 있으면 만들었고, 이제 다른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메일 하나만 있으면 만들어지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것들이 생겼냐면 신분 인증. 그러니까 이제 해외 거래소 이용한다고 하면은 신분증 인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도 찍고, 그리고 예를 들어 FTX 거래소를 이용한다면 FTX 뭐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요구하는 문구 사항이 있습니다. 뭐 이래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하고, 이제 내가 직접 쓴 글을 이제 주민등록증이랑 같이 셀카를 찍어가지고 걔네들한테 이메일로 보내고 막 그런 것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작업을 했던 거래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 안 했던 거래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던 거래소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생겼었냐면, 해킹 아니면은 중간에 먹튀,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명분은 이런데 제가 봤을 때는 차후에 세금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세금 이제 걷어야 되잖아요. 아직 그게 원래 세금 문제가 2019년도부터 나왔어요. 2019년도. 2019년도부터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여하고 이게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딜레이되고 2021년도에도 딜레이되고 다시 또 2022년도에 실행을 한다라고 아직 얘기가 나왔지만 미정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 말을 계속 약간 흥분한 것처럼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느리게 말하면 지루할까봐. 두 번째, 별로 신경 쓰지 마시라.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 영상의 메시지입니다. 자, 지금 이 코인이 하락하게 되면 지금 코인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특근법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흐름상이에요. 악재는요, 그 시기와 상황에 맞춰서 빵빵빵빵 터져주는 것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냥 내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참고하시면 좋고, 자 그러면 암호화폐는 더 이상 그럼 계속 여기서 올라가나요? 아니면 떨어지나요? 그건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를 21선 뭐 51선 이하로 떨어지고 51선인지 보이진 않는, 여기, 이게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거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뭐, 아무튼 여기가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38. 아까 제가 여기 라인, 38 라인. 거기 이하로 여기인가? 여기 이하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여기 이하 떨어지고 2만까지 가게 되면, 뭐, 침체기가 나오고, 5년 동안 계속 존버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일단 그 말에 동의는 안 합니다. 그 말에 동의는 안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제도라는 게, 그리고 세금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 오히려 여기 시장에 거품은 더 낄 겁니다. 거품이라는 건요, 나라가 세금을 받기 시작하면은요, 오히려 거품이 더 낍니다. 거품을 아주 물고 그냥 그냥 거품을 물고 쓰러져요. 자, 왜 그런지 생각해보세요. SEC가 왜 자꾸 이 시장을 규제하려고 할까요? 자, 지금 세금적인 문제가 아직 뭔가 얘기가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라에 속한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국민이잖아요, 국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이득을 보는 거에 대해서 이자 소득을 내야 됩니다. 이자 소득. 근데 지금 암호화폐에서 수익 나고 이런 거 이자 내고 있는 분들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요, 배당이나 이런 거 바꾸면 배당에 대한 이자도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암호화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돈은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고 디파이 같은 거 고이자고, 그쵸? 음. 아무튼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는 이것 때문에 패닉셀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개인적으로 보수적으로 보는 건 맞다고 봐요. 그렇다라고 해서 완전 최악으로 여기까지 떨어진 다음에 계속 여기서 횡보 오랫동안 한 2, 3년 동안 아니면 5년, 어떤 해외 유튜버가 해외 유명한 차트리스트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5년 동안 침체 구간이 올 거다. 이거는 제가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일단은 여기 38 라인 일단 보고 있고, 여기서 떨어지면은 여기 33까지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도지로 치면은 일단은 최악 상황 0.15까지는 다시는 올 수 있다고는 봐요. 근데 언제 어떤 상황이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절반 매도든 이런 건 안 합니다. 이런 거는 매도 안 하고, 그 전에 뭐 불토큰이나 아니면 이제 선물 뭐 어느 정도 제가 했던 것들 일부 수익 냈던 것들은 그냥 일부 현금화하고 있고, 이제 아틀라스나 이런 애들 디파이 스테이킹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비중을 조금 좀 떨어지고 막 이럴 때 할 생각이고, 뭐 아틀라스도 지금 0.08로 막 여기에 있는데 한 0.7 라인, 그리고 이제 더 최하까지 간다고 하면 0.5 라인까지 한번 약간 욕심을 부려서, 저는 이게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살 수 있는 건요, 저한테는 엄청난 기회라고 봐요. 남들은 지금 공포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가격이 와주면 저는 땡큐죠. 저는 이 욕심내서 그 자리에 한번 매수를 한번 걸어놔서 걸려주면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버티면 됩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버티면 올라가요. 삼성전자 어제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거 보였죠. 70% 고점 대비 70% 마이너스 나고 다시 20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존버가 손해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일 수 있는데, 뭐 아틀라스나 아니면 뭐 그 외에 뭐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코인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코인들을 몇 개 수집을 하고 그게 정말 대박이 난다면 엑시 인피니티 저점 대비 몇 배 올랐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FTT 코인 연초에 2달러 막 이랬습니다. 지금 얼마요? 50달러. 내가 넣은 금액 대비 중간에 분명히 위 아래 하락 이런 거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세요.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가 생기고 세금이나 이런 게 부분이 생기면 더 단단해질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헝다 뭐다 막 이런 얘기, 저는 지금 페닉셀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닉셀 주고 있다고 해서 지금 무조건 매수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는 이미 포지션 자체가 여기서 매수한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지. 저는 일단 저라는 사람은 일단 여기서는 매수는 절대 안 했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 이미 솔라나 예상하고 이제 하락한다는 관점에서 이미 봤을 때 여기서 샀더라도 최소 50% 이상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여기서 샀으니까 말이 안 되죠. 제가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렸을 때도 여기 자리에서 무조건 이건 현금 보유해야 된다. 이때 50%도 아니었어요. 그냥 다 빼라, 그냥 다. 김프 이빨 껴있고 하니까 다 빼서 3만 K 여기까지 계속 그때 기다렸던 거 기억나시죠? 현금만 들고 그때 여러분들 한 달 넘게 가지고 있었잖아요. 한 달이 뭐야? 두 달 반. 근데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라고, 떨어지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제 운명입니다. 저는 이런 성향이에요. 이거 해도 어차피 회복 빨리 될 겁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무튼 저는 무조건 희망론자는 아닙니다. 그때 대응도 하고 이런 위험한 구간에서는 이제 이런 위험한 구간에서도 무조건 존버하세요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아마 기존의 구독자분들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 자리를 정말 쉽게 줄까요? 이게 2만 오면 진짜 거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해야 됩니다. 진짜 저는 그렇게 봐요. 아무튼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을 소신있게 얘기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아무튼 특근법 그것 때문에 해외 거래소에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 빼야 되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빼고 지금 레이디움 스테이킹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아틀라스 벌써 1500개 쌓였더라고요. 아주 그냥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제 특허 때문에 무서워서 아틀라스 그 스테이킹 이런 거 빼주시면은 감사해요. 왜냐면 그 이자가 더 높아지거든요. 아무튼 화이팅. 화이팅. 공부는 필수. 자,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